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10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네, 월요병이 극심한 오늘입니다. 네. 주말에 미세먼지가 심해서 그랬던 걸까요? 뭔가 피로감이 더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침에 정말 비몽사몽 정신을 그렇군요. 차릴 수가 네. 없네요. 정신 좀 차리게 좀 예.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좋은 얘기요? 네. 우리 여도원 앵커는 아주 미인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서 정신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신 저는 이제 드실 것 같아요. 저는 칭찬에서 보통 네. 그 약간의 시선을 집중시키거든요. 네네네.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네. 저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우리 오늘 장 부사장님은 훨씬 어려 보이시는데요. 뭔가 오늘 또 네. 메이크업도 시간 조금 있으셨죠? 아침에.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훨씬 그래서 일단 좋으세요. 왜냐면 월요일 날은 네. 제가 특별히 좀 얼굴에 뭘 바르는데 음. 바른 이유가 특별히 여유가 있어요. 월요일만. 여유가? 예. 근데 제가 음. 그 립밤 선물해 드렸는데 그거 안 바르시네요. 립밤은 안 발랐습니다. 네. 안 발랐는데 왜냐면 입은 제가 딱 하면 뭔가 이렇게 끈적끈적한 느낌 때 안 바르는데 그런데 하여간 월요일 날은요. 여러분들이 네. 혹시 많이 좀 다운되면은 그걸 이길 수 있을 만한 자기만의 비법을 만드십시오. 비법이 뭐가 예. 있어요? 좋은 거 알려주세요. 저는 아까 전 찍어 바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메이크업하면 잠이 그렇습니다. 깨세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하면서 일단 저는 잠을 깨고 있는데 각자 그렇게 해야지 좀 활기차게 시작할 수 네. 있으니까요. 월요일 날 비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만의 좀 루틴, 뭐 잠을 네. 깨는 월요병을 좀 극복하는 방법이 네. 있다면 좀 올려주세요. 혹자는 일요일에도 일을 하면 월요병이 없다. 뭐 오. 이런 정말 예. 힘든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거 말고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주말을 지난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또 마감된 미국 시장 정리는 잠시 후 장우석 부사장과 함께 확인해 보고요. 월요병이 없는 분 같아요. 이분은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과 함께는 잠시 후에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투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관련된 ETF 네, 소개해 그렇습니다. 드린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난주 내내 너무 보고파서 외치셨던 그분이 다시 돌아옵니다. 캐나다에 계시는 미국 주식임시다 이양현 교수와 함께 월가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뭐 좋은 이야기 올라왔나요? 네. 아직까지는 뭐 지금 이제 그 알람이 나간 다음에 네.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아직까지 딱히 글이 안 보이고요. 근데 벌써 이 네. 시간에 2,000분이 넘게 접속하셨네요. 벌써입니까? 네. 벌써네요. 2,000명이 넘게 네네. 들어왔습니다. 잠이 없는 분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지난 주말 마감된 시장을 보자면 아쉽게도 예. 또 계속해서 조정이 이어지고 아쉬웠습니다. 있어요. 아쉬웠고 제가 제목을 준비했는데요. 네. 채권 수익률 급등의 3대 지수 하락 마감했다라고 하는 제목은 금요일 날도 이 제목이고요. 네. 주간으로 봐도 이 제목입니다. 그렇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나스닥이 4일 연속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늘 얘기합니다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하면 보통 이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비싼 기업, 작은 기업, 적자 기업, 꿈의 기업이 빠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비싼 기업, 비싼 기업. 작은 기업, 예. 적자 기업, 꿈의 기업. 비작정 꿈이 꿈. 미음 꿈, 네, 꿈, 꿍이 아니고 네, 예, 알겠습니다. 꿍꿍이 아까 있는 기업 아니고 잠깐 잠이 안 깨셔갖고 근데 이제 비싼 기업이 뭡니까? 퍼가 높은 기업. 퍼가 높은 기업. 작은 기업은 뭡니까? 작은 거죠. 어쨌거나 뭐 조그만 게. 중소형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소형주. 네. 적자 기업은 아시겠지만 빚을 아직까지 네, 이익을 못 네. 내고 있는 기업. 꿈의 기업은 뭡니까? 꿈의 기업. 꿈만 있는 기업이죠. 꿈만 있는 네, 기업들. 실적이 이런 기업들이 없는. 많이 빠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스펙이나 IPO 관련 ETF는요. 주간 단위 10% 넘게 빠지는 그런 모습. 두 자릿수 굉장히 이상. 안 좋았죠. 그래서 그런 게 빠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네.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거 한 장이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요 그림 보시면 끝나요. 예. 뭔가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왜 떨고 있냐? 금리 인상, 오미크론, 부진한 고용지표 때문에 떨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금오고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 글자 크기를 보셔야 돼요. 뭐가 제일 큽니까? 금리 인상이 그렇죠. 제일 크죠. 금리 인상에 우리가 커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오히려 오미크론은 약간 뭐 뉴스에 잊혀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약간 뭐, 그렇습니다. 예. 다양한 변이가 나오고 있다는 뉴스는 정말 다양하게 많은 있죠. 매체를 통해서 있습니다. 전해지지만 있는데 시장에는 그렇게 심각한 쪽으로는 아직 기사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하필 또 고용 지표가 지난주 네. 금요일에 못 나오면서 일단은 지난주에는 걱정을 좀 끼쳤는데 어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림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일단은 약간 재미가 없었다라고 보고 바로 이어서 지난 마감된? 금요일 날 3대 지수의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0.41% 하락이고요. 네. 다우가 약간 아쉬웠습니다. 0.01% 하락. 나스닥이 0.96%가 빠지면서 큰 폭으로 빠진 게 나스닥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 다우만 플러스 나스닥 어땠을까? 0.01%가 뭡니까? 아쉬운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조금만 이제 막판에 저 음봉 2개가 없었다면 초록불을 네. 켤 수 있었는데 좀 아쉽고 정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나스닥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인상 관련해서 부담이 되는 그 섹터가 대부분 좀 예, 크게 빠졌다. 하락을 예, 했다라는 라고 좀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간 단위로 3대 지수의 주간 단위 흐름을 봅니다. 다우가 0.3% 마이너스, S&P 500이 1.9% 마이너스, 나스닥이 4.5%의 마이너스 흐름을 보여주면서 엄청나게 크게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보면 4.5%면 굉장히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쵸. 그것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새 벽두부터 빠진 거 아닙니까? 이게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빠진 네. 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정말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수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빅테크 아닙니까? 그쵸, 빅테크. 그쵸. 빅테크가 크게 빠졌기 때문에 아마 걱정이 크실 걸로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지난주에 에너지라든지 금융을 매수했다 그러면 안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니, 어떻게 보십니까? 어휴. 금융에너지. 제가 네. 주말에 안 그래도 친구 제일 친한 친구 2명을 만났어요. 네, 이제 한 그렇습니다. 친구는 예. 미국 주식을 하고 있고 한 친구는 좀 소원해졌어요. 그래서 그럼 뭐 올해 뭐 사야 된다고 하느냐 뭐 제 의견은 아니고 아니 저 월가에 우리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안 봤냐. 근데 또 안 봤대요. 예, 봤으면 또 알겠죠. 근데 뭐 에너지 금융 섹터 얘기는 뭐 계속 나오더라. 예, 그렇습니다. 근데 딱 반응이 에너지? 금융? 약간 이런 느낌. 딱 이 표정으로. 그래서 약간 아쉽다. 실망한 그런 인상. 근데 뭐 그런 걸 사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뭐 저는 이제 제가 설문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뭐 같아요.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음식으로 치게 되면 네. 약간 순한 맛. 극히 순한 맛. 네, 몸에 자극적이지 좋죠. 않은. 예, 몸에 좋지만 극히 순한 맛이어서 네. 보통 때 우리가 좀 강한 맛, 매운 맛을 원하지 않습니까? 자극적이고. 이런 분들한테 약간 뭔가 좀 재미없어 보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요, 제가 네. 늘 얘기합니다만 이 두 가지 종목이 없으면 올해는 약간 소원하다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가 뭐 이태부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뭐 강매할 수 없잖아요. 강매할 수 없습니다. 강매할 그래서 수 제가 없으니까. 살짝만 맛을 보고 네. 다음에는 제가 안석권 부장님 불러갖고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건데요. 이거 하나 보시면 끝나죠. 네. 가치가 플러스 1.05% 주간입니다. 성장이 4.4% 마이너스 나면서 에너지 금융은 좋았습니다. 기술은 안 좋았습니다. 네. 결론은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물론 뭐 테크 갖고 있으면 좋은데 빠지는 건 좀 안타까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왜 빠졌느냐 보신다고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지금 확률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그림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인상폭이요. 100bp입니다. 0.75에서 1%죠. 네. 그게 거의 30% 확률로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어. 그런데 그 다음 거 보십시오. 1%, 1.25%가 28%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오, 왜 그러죠? 만약에 간다 그러면 금리를 한꺼번에 50bp 올리거나 아니면 네 번에 올릴 수 있을 만한. 보통 한 번 올릴 때 우리가 0.25%니까 그렇죠. 25bp 정도 그렇죠. 생각하는데 한 방에 올릴 수 있다. 50bp를 팍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있고 거예요? 자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1%, 1.25% 원래 이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네.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누르는 약간 요인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올해는 뭐 금리가 최소한 3번은 가는 게 아닌가. 0.25는 가는 건데 혹시 0.25가 0.5로 갈 수도 있고 네. 한 번 더 올라간다 그러면 상당히 충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시장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현실로 다가오니까 계속해서 이제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떨고 있는 거죠.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10년물 국채의 수준을 제가 표를 아이고, 보여드릴 건데 또 고점이네요. 2년 만에 고점 찍었습니다. 2년 만에 고점. 예, 2년 만에 고점을 찍고 지난주 금요일 날 고점이 1.801%. 각도가 너무 가팔라요. 예, 각도가 엄청 가파른 쉬질 그런 모습 않아요. 보이고 시장의 관심사가 언제 2%를 보는 거냐 하는 건데 언제 본다고 보십니까? 여동은 앵커는. 저는 이 기세라면 상반기 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무조건 보겠죠. 무조건 보는 거고 평균 보게 되면 올해는요 2.25%까지 간다는 게 평균 이건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은 각오하셔야 될 것 같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네. 아마 3월 달부터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이게 참 아쉬웠는데요. 고용지표. 고용지표 아쉬웠습니다. 이게 45만 건을 생각했는데 신규 일자리입니다. 19만 9천 건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신규 일자리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왜 그러는 걸까요? 일자리가 부족한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급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신규 청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간 다음에 복귀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얼마 안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벌써 이게 2개월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의견이 아니 이렇게 고인지표가 주춤한데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되는 겁니까 이게? 부담되긴 네. 하는데 또 인플레이션이라는 또 큰 산이 있으니까. 그렇죠.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올려야 되는데 네. 고인지표가 부진하다 보니까 올리기도 뭐하고 과거에는 말이죠. 이렇게 못 나오면 장이 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금리에서 멀어지니까. 근데 지금은 약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과연 이 부진한 고인지표가 건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약간 의문점 남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왜 그 시쳇말로 밑밥 깔기라고 하죠. 밑밥 깔기. 예,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3.9%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의미 부여를 하면서 완전 고용이 완전 실현되고 있다. 고용입니다. 3.9%면. 그런 얘기 이제 한 이유가 뭐겠어요. 금리 인상은 예정대로 하겠다. 뭐 이런 하겠다. 얘기가 아닐까요? 그러네요. 저는 딱 그거 보면서 이거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미리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구나.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지 말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구나라는 그렇군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전문용어로 실드 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밑밥 깔기. 밑밥 깔기.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런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네. 위해서 미리미리 말씀한다는 걸로 보입니다. 네, 주간 자, 단위로. 주간 단위 맵을 볼 건데요. 여러분들 저한테 빨간 거 왜 빨갛냐 물어보지 마십시오. 네. 다 똑같은 이유로 빠진 겁니다. 엄청난 질문 쏟아집니다. 애플은 네. 왜 빠졌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왜 빠집니까? 구글 왜 빠집니까? 이편 왜 빠집니까? 엔비디아 왜 빠집니까? 아시지만 대부분 다 금리 인상 때 빠지는 거기 때문에 네.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번 금융주가 아주 녹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제가 얘기했던 뱅크 어메리카가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를 갔다. 아니 주간 단위로 10% 오른 거예요? 웰스파고는 지금 14% 엄청 오른 올랐습니다. 거고요. 네, 엄청 올라갔고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10% 오른 종목과 반대로 빠진 종목이 있으면 이 격차가 얼마나 커지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까지만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진짜예요? 네. 더 이상 얘기 안 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잠깐만요. 아니 아니, 지루하시죠?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잠이 덜 깨는 걸로 보이고 예. 제가 오늘만 한 번 얘기하고요. 오늘 네. 2번 얘기 안 하겠다. 오늘만. 오늘 오늘만. 안에 알겠습니다. 금융 가져간다는 거 다시 예.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네네 알겠습니다. 자, 2번은요. 통신기업들이 모여 있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 통신기업이 항공사에서 요구했습니다. 뭘 5G 출시를 좀 지원시켜달라 했는데 그냥 했죠. 그다음에 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AT&T 주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쵸. 약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 올라갔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3번은 껴있는 건데 GM과 포드. GM과 포드인데 지금 레거 자동차 업체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그 관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포드가 F150 라이트닝이 정말 없어 못 팔 정도까지 네. 그 기대가 커지다 보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4번 네. 역시 에너지인데요. 6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기염을 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네. 보시면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재 기업들 그다음에 금융 에너지가 보이고 있는데 다 싫어하는 거 알죠. 알지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눈 딱 감고 아니면 주변 분들한테 눌러달라고 하세요. 딱 마우스로 네. 이걸 눌러줘. 내가 못 누르면. 아니 근데 매수해줘. 이게 예. 사실 그래요.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건데. 본인이 하고 음. 대신 눌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 다음에 빠지면 저희 친구를 뭐라 원망할까 하시면 되겠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농담이고요. 네. 꼭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네. 자 이번 주 고맙다. 고맙다 보기 전에 아까 다시 한번 그 얼굴을 보기 이분 또 나왔네요. 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셔야 되는데 갑자기 새로운 변이가 사이프러스에서 발견이 됐는데 델타 사이프러스가 크론. 지중해 동부 쪽에 섬이거든요. 네. 근데 델타 더하기 오미크론 이름이 네. 델타 크론입니다. 뭐 네, 델타 네. 항공 측에서는 싫어할 것 같아요. 싫어하죠. 계속 이게 나와서. 이게 약간의 그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인준 청문회가 이번에 열리는데 11일 날 상원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인준 청문회가 열리기 때문에 네. 보시면 좋은데 이때 뭘 물어볼 거냐면 아직까지 그런 매파적 성향을 보일 거냐 갖고 있냐로 물어볼 건데 아마 이분이 답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금리 인상 뭐 이런 쪽 하지 않을까? 하겠다고 얘기하겠죠. 한번 다시 한번 시장에 출렁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10일, 13일 날 발표된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드디어 14일부터 4분기 어닝이 시작됩니다. 금융주부터 이제 이번 주말 그렇습니다. 전에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죠. JP모건체이스, CT라든지 이런 기업들부터 실적이 나오는데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뭘 준비해야 되죠? 뭘 좀 매수할 14일. 준비? 아니요. 15일 날 강의를 꼭 들으셔야겠죠. 제가 했던 실적 강의를 맞아요,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관련해서 체크해 볼 시간 수 관계상 있죠. 바로 고맙다 시리즈 넘어가겠습니다. 고맙다 첫 번째로는 금융업종입니다. 주간 단위 5.4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 라고 일부러 갖고 온 겁니다. 일부러.
아 근데 또한 앞서서 방법. 얘기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잠깐만요. 아, 바로 깨 같은 게 준비하시면서. 죄송합니다. 아, 뭐 너무 걸걸. 예. 빨리 넘어갑니다. 네네. 자, 그리고 고맙다 리 오프닝인데 네. 이걸 다 간과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근데 솔직한 제가 표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파란색 누워 있는 게 S&P 500이고 네. 위에 있는 게 하늘색이 리오프닝 관련 지수입니다. 경기 재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골드만 리오프닝 인덱스. 가장 여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여행 관련주거든요. 어웨이라고 하는 ETF가 지난주에 플러스 끝났어요. 결국 예. 전환했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밑에 있는 빨간색은 일단 이익이 없는 테크주의 모습이고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오미크론이 우리가 아무런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뭐가 움직이냐? 여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거고 이 관련주가 움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여행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현재 시간이 미국 시간은 아직까지 1월 9일입니다. 그쵸. 그래서 가져온 기사인데요. 고맙다 애플. 2007년 1월 9일 날 아이폰이 첫 공개됐습니다. 아, 놀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정말 오래됐네요. 2007년이라니요. 제가 20대 때군요. 그 2007년이면 거의 뭐 한 20. 더 이상 얘기하지 네,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요. 요 가운데 있는 표 있지 않습니까? 네. 요 표를 보시면 그때 당시에 핸드폰이죠. 네.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이게 니케아? 노키아. 니케이 지수랑 헷갈렸네요. 저기 노키아. 혹시 저기 무슨 가구 그 땡땡 그 점하고 니케이 지수랑 헷갈렸어요. 노키아. 노키아가 모토로라. 35%였어요. 모토로라. 네, 그런 예. 것들이 모토로라 이런 것들이 다 휩쓸었던 시장을 어머 LG도 있어요. 그죠 LG도 있고 삼성도 있죠. 소니. 그 시장을 애플이 다 휘어잡은 겁니다. 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애플 투자하시면 되게 많죠. 어머 고마운 일 아닙니까? 만약에 그쵸. 애플 없으면 지금 혁신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져온 기사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 얘기합니다만 애플이 일단 버핏이 가장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애플에 대한 어떤 그런 고마움을 느끼면서 한 주 시작하면 어떨까 가져왔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는 애플이 올라가지 않을까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이 덜 깬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안 보였어요. 예. 아니 그리고 제가 댓글 이렇게 올라오는 걸 사실 실시간으로 매 눈으로 보는데 오늘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영향이다. 얼마 전에 빅테크 기업들 실적 좋은데 하락하겠습니까?라고 반문하셨던 이제 장 부사장님의 말씀을 여기에서 지금 애플 같은 종목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정을 다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빅테크 종목 중에서도 확실하게 이렇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강한 기업들은 네. 금리 인상을 하건 말건 일단 계속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또 주말 라이브 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면 이제 빅테크 계속 빠질 거냐? 저는 이번 주에 반등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10년 국제 수익률이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네. 약간 숨고르기 하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들 그때 뭐가 가장 빨리 올라올까요? 실적 그 좋은. 실적이 좋은 게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이번 주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지난 다음에 저한테 책임을 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네. 장 부사장님께 네, 물어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네. 시장을 지킴이시니까요. 네. 자, 그럼 장 부사장과 함께 시장 정리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토마토 어떻게 먹을까? 아침엔 토마토 주스, 점심엔 토마토 볶음밥, 저녁엔 토마토 샐러드?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토마토. 비타민, 식이섬유가 풍부한 토마토가 있으니까 건강 걱정 없어요. 매일매일 챙기는 건강한 습관. 오늘부터 토마토 하세요. K토마토. 중개사님, 중개 수수료가 무료라고요? 그럼요. 집 내놓을 땐 무료, 집 구할 땐 반값. 새로운 부동산 플랫폼 다윈중개니까요. 진짜요? 네, 진짜. 집 내놓을 땐 무료, 집 구할 땐 반값. 어떤 매물이든 다 다윈중개. 부동산 재테크 정보도 있다고요? 네, 재건축 사업성 분석에서 개발 호재까지 부동산 재테크 정보도 한눈에 쏙. 이제 부동산 거래는 다 다윈중개. 정말 다양한 광고가 3프로TV에 나오는데 K토마토, 다윈중개 또 아침에 토마토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건강에 좋다 그래가지고. 설탕 찍어서요? 아니 그냥 먹어야죠. 그냥 먹어요. 예, 토마토는 설탕 안 그냥 먹어야죠. 찍었습니까? 설탕 안 찍어도 단 스테비아 토마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엄청 아, 달아요. 스테비아? 네네네. 가짜 설탕?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 네, 건강하게 그렇습니다. 예. 드시기 건강한 바랍니다. 건강이십니다. 아침 꼭 챙겨 드시고요. 이번에는 월요병이 없는 이분 모십니다. 네.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진짜 월요병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근데 항상 월요일에 힘드시죠 하는데 월요일이 제일 편하시다고요? 월요일 날 3% 하고 뒤에 네. 라이브 방송 2개 더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이제 저는 월요병이 시작이 되죠. 그렇군요. 네, 그 전까지 일요일입니다. 실제 병이 나시는 거군요. 그럴 수도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2022년 성장주냐 가치주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네. 이건데 우리가 사실 둘 중에 뭐 하나 딱 꼽아서 하기보다는 바벨 전략이라고 또 고급스러운 그렇죠. 용어를 표현하잖아요. 네.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투자 전략을 오늘 좀 쪼개서 말씀해 주실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대형주 위주로 말씀을 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대형주 위주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중소형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다음 시간에 소형주. 그다음 중소형주 묶어서. 묶어서. 네, 너무 이게 길어지면 또 싫어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장 최근의 상황부터 네. 좀 보죠. 일단 주요 지수 최근 3개월 성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는 4% 넘게 올랐고 나스닥도 3개월로 하면은 2% 넘게 오른 상황입니다. 근데 S&P 500이 6.5% 올랐고요. 이제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2.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난 4분기 10월, 11월에 성과가 좋다 보니까 12월에 사실 나스닥이 상당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플러스 수익률이 나고 있고요. S&P 500은 연간 쭉 계속 수치가 좋았기 때문에 최근 3개월도 보면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앞서서 이제 장 부사장님이 주가가 떨어지는 기업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허가 낮거나 소규모거나 돈을 못 벌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지수에서 좀 살펴볼 수 있을 텐데 대형 회사들, 대형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다우존스 4% 선방을 했고 그리고 S&P 500은 우량주들 500개 모여 있다 보니까 그렇죠. 주가가 상당히 올라간 상태고요. 상대적으로 나스닥은 수익률이 부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유는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 그 점을 좀 포인트를 보고 접근할 수 있을 거고요. 일단 여기서 금리를 일단 빼고 좀 접근을 하면요. 그리고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마이너스 2.4% 빠졌다고 하는 것은 경기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오미크론의 영향이 커서 오히려 중소형주는 시장에 더 크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대형주 위주로 가는 게 일단은 맞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지수를 향해서 보면 그리고 주요 지수 3개월 최근 3개월 성과를 그 그래프로 살펴보면 다우존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 넘게 올랐고 그리고 S&P 500이 6% 넘게 올랐고 그리고 나스닥이 2.9% 오른 반면에 러셀 2000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 재작년 12월 이후로 반등을 한 이후에 상대적으로 올해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또 반등을 했다면 다시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최근에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국면과 좀 연관을 지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또 섹터별로 최근 3개월 성과 살펴보면 에너지가 최근 3개월 동안 12% 넘게 올랐고요. 금융이 조금 최근 3개월에는 부진했지만 지난주에 상당히 높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앞서 여돈 앵커 지인분들이 에너지하고 금융 이렇게 좀 하셨다고 하는데 수익률을 보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져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겠고요. 또 필수 소비재, 소재, 부동산, IT, 유틸리티, 경기 소비재는 S&P 500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유일하게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섹터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입니다. 5%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 점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하는 면이 아닐까 싶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의 종목들이 다수가 IT 섹터에 속해, 그러니까 IT 기업들이고 이 기업들이 지금 수익성이 좋지 않다는 점이 반영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실 지난 4분기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고요. 사실 재작년 저희가 장우석 부사장님하고 방송사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성장주냐 가치주냐. 그렇죠. 그 당시에도 섹터 로테이션 얘기가 나왔었고 로테이션 트레이딩 얘기가 나왔었고 또 순환매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최근만큼 강하게 나오는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주와 가치주를 간단하게 좀 의미를 좀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요. 성장주라고 하면 미래 가치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상대적으로 가치주라고 하면 현재 가치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성장주는 말 그대로 향후가 기대되는 기업의 주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속 성장 중인 IT와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에 다수 분포하고 있고요. 가치주는 이미 성숙한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이다 보시면 될 거고요. 소비재, 에너지, 유틸리티, 금융 섹터에서 다수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수익률이 낮다, 주가 수익률은 낮지만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수익률을 배당으로 상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주식을 우리가 분류할 때 시가총액으로 좀 분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로 대형주 위주의 ETF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 간단하게 그 분류 기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는 다 아실 거예요. 개념이 있는데 그 위에 대형주 위에는 초대형주가 있습니다. 이제 메가캡이라고 해서 2천억 달러 이상 시가총액이 2천억 달러 이상 되는 기업들을 초대형주, 메가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소형주 밑으로, 스몰캡 밑으로는 초소형주라고 하는데 요거는 3억 달러 미만의 기업들을 이제 초소형주, 마이크로캡이라고 해서 더 상세하게 구분하고 있다.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 오늘은 관련 ETF를 이제 대형주와 초대형주에 투자하는 ETF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한 3천여 개 기업들의 그 시가총액 구분을 해보면 애플을 포함해서 한 44개 정도가 이제 메가캡에 포함이 되고요. 맥도날드를 포함해서 한 600여 개 기업이 라지캡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형주 ETF를 통해서 순환매 투자 전략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일단 그냥 대형주를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성장주에 좀 더 투자를 할 거냐, 가치주에 투자를 할 거냐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S&P 500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수 추종, 올해도 S&P 500은 한 7%에서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스파이에 그냥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시장 상황에 맞게 순환매 전략을 적용을 해서 가치주에 좀 더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아니다. 그래도 성장주가 더 갈 거다 해서 성장주에 투자할 것인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건 이제 스파이 ETF를 기준으로 해서 스파이 G, 스파이 V를 이제 더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스파이는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거고요. S&P 500에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ETF이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운용자산 규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500억 달러 이상의 운용자산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주에 투자하는 S&P 500 기준으로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SPYG가 있는데 여기 정식 명칭에 보시면 그로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주가는 한 69달러 정도 되고요. 운용자산 규모는 한 16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수수료율은 스파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0.04%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0.62% 그리고 미국이 국가 비중 전체 99%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주를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ETF 스파이 V, SPYV가 있는데 이거는 정식 명칭에 보시면 이제 밸류가 들어가 있고요. 현재 주가는 30달러, 31달러 정도고요. 운용자산은 133억 달러 정도 되고 수수료율은 스파이 G하고 동일합니다. 0.04%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2.1%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실 때 스파이를 두고 가치주에 중점을 둘 거냐 아니면 성장주에 중점을 둘 거냐에 따라서 그 티커, 종목 코드 뒤에 G냐 V냐를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요 산업 비중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면 스파이는 그러니까 혼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성장주하고 가치주가 잘 혼합이 되어 있는데 SPYG 같은 경우에는 IT가 전체의 40%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비중이 높다는 건 성장주 비중이 그만큼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경기 소비재가 17%,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13%, 헬스케어가 1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SPYV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금융이죠. 금융이 18%, 헬스케어 16%, 산업재 13%, 필수소비재 11%, IT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중인 10%를 차지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도 여러 가지 제가 한 3주 전에 설명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헬스케어에서도 기존의 대형 제약사와 그리고 의료 장비 업체들의 수익률은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바이오 등은 좀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주에 투자하는 ETF들은 바이오보다는 기존의 대형 의료 장비주나 아니면 대형 제약사 위주로 투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스파이는 506개
그러니까 S&P 500에 속해 있는 종목 전반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스파이 G는 239개 그리고 스파이 V는 449개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스파이보다는 좀 적은 수량 그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투자 포인트는 스파이는 아무래도 대형 성장주가 32%, 대형 가치주 21%, 혼합주가 31%여서 전반적으로 이제 두루 투자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스파이 G 같은 경우에는 대형 성장주가 53%.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파이 V는 대형 가치주가 36%, 그리고 대형 혼합주가 31%에서 한 67% 정도, 7%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스파이 V에는 중형주에서도 가치주에 투자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진영이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스파이 G를 좋아하지 네, V는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V라는 것도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왜 그럴까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한 10년 동안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스파이 G가 이겼잖아요. 네, V를. 그런 거에 약간 익숙해진 게 아닌가. 그렇죠. 또 우리가 이제 뭐 테슬라 이거 좋아하는 기업 다 그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네. 아까 얘기했지만 약간 순한 맛보다는 약간 매운맛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네. 거기에 뭐 그런 거 외에 더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스파이지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스파이가 너무 주가가 높다 보니까 대신에 스파이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스파이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IT 또 성장주, 그쵸, IT 매운맛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 예. 스파이지에 더 많은 그 관심을 보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유 종목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스파이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1등부터 10등까지 그냥 쭉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이 거의 7%, 마이크로소프트 6%, 아마존, 테슬라, 알파벳, 메타 플랫폼스, 엔비디아 순서로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스파이 G는 상위 10개 중에 8개는 동일합니다. 대신에 비중이 스파이보다 2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13%, 마이크로소프트 12%, 아마존이 7%, 테슬라도 4%가 넘고요. 그래서 스파이보다는 스파이 G가 상대적으로 성장주, 대형 성장주의 비중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고 전체 비중에서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도 역시 54% 가까이 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고요. 대신에 홈디포하고 넷플릭스가 그 뒤를 이유고 있어서 가치주에 대한 투자도 일부 포함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스파이 V 살펴보겠습니다. 스파이 V는 일단 종목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 정도 비중 차지하고 있는데 스파이에서는 거의 9번째에 속하는 종목인데요.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존슨앤존슨, 프록터앤갬블, 엑슨모빌, 월트 디즈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코카콜라, 쉐브론, 컴캐스트. 아마 종목 보시면서 재미없는 종목들 모아놨네요 라고 하실 텐데 이런 종목들이 현재 금리 인상기에 상대적으로 가치주로서의 그 매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런 점에서는 역시 스파이V 최근에 좀 살펴봐야 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수익률을 좀 살펴볼 텐데요. 세계 ETF의 최근 1년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스파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2.95%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스파이 G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26% 정도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 스파이 V는 20.37%로 상대적으로 좀 낮은 상황인데 최근 3개월 경향을 좀 살펴보면 스파이가 여전히 6.3%, 스파이 G 7.2%, 그리고 스파이 V가 5.9%로 스파이를 기준으로 한 ETF 중에는 여전히 성장주의 수익률이 좋은 상황이다. 대신에 최근에 그림을 좀 추세를 보시면 스파이와 스파이 G는 좀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스파이 V는 이제 꼬리를 내리고 머리를 쳐드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착안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스파이 한 주당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스파이 G랑 V를 나눠서 비율별로 투자를 하면 어떨까요? 뭐 이런 질문이 간혹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좀 대답하세요? G와 V의 비중을 몇 대 몇으로 하는 게 좋을까? 몇 대 몇? 잠깐만요. 몇 대면? 어떻게 할까? 몇 대 몇을 할까? 몇 근데 대 그런 몇이 고민하시면 좋을까요? 그냥 스파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스파이가 또 한 주당 비싸니까 나는 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G랑 V로 나눠서 사고 싶다. G랑 V랑 나눠서 사줬을 때는 스파이의 수익률을 또 못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 V를 한 6, 조금 스파이 더. G를 4 정도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고요. 금리 인상
수준이 네. 조금 더 급해지거나 아니면 가파르게 더 오른다면 V를 더 비중을 더 늘려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크게 포트를 움직이는 게 뭐 샀다 팔았다 이런 게 불편하다면 가만히 있는 스파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그렇죠. 가는 가만히 있는 게 스파이죠. 스파이가 가장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 음. 굳이 또 비중을 따지자면 밸류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실어라. 조금 나눠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는 뭐 금융사자, 에너지사자는 말씀 쭉 드렸지 않습니까? 네. 엑슨모빌 같은 거. 근데 스파이 부위를 꾸준히 매수하자는 말씀을 제가 잘 안 드려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핵심이 네. 에너지 금융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스파이 부를 사게 되면 아까 봤지만 뭐 P&G 같은 거 다 같이 오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게 많이 올라가 봤자 별로 여러분들 퍼포먼스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엑기스가 핵심 같은 기업들 두 가지만 가장 어떨까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정 막 힘드시면 그냥 눈 딱 감고 금융하고 에너지만 딱 두 개만 네. 더 포트에 실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까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 요거 메가캡 중심 요거 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좀 네. 체크를 네. 해볼게요. 네, 이 앞서는 이제 스파이 500으로 해서 500개 종목을 네.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이제 메가캡 중심으로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MG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뱅가드 메가캡 ETF. 메가캡 전반에 투자하는 ETF고요. MGK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한 교수님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뱅가드 메가캡 그로스 ETF고요. 아, 그로스. 네, MGV는 뱅가드 메가캡 밸류 ETF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좀 살펴보시고 내용 살펴보시면 좋을 거고요. 산업 비중과 보유 종목에서 좀 차이가 나요. S&P 500에 투자하는 스파이 계열보다는 보유 종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거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유 종목을 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면 MGC는 앞서 말씀드렸던 스파이하고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고요. MGK도 거의 동일한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GV가 조금 다른데 버크셔 해서웨이, JP모건 체이스를 두고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 존슨앤존슨, 프록터앤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파이저, 엑슨모빌, 컴캐스트, 에버, 레보레터리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수익률에서 좀 차이가 나요. 요거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1년 주가를 살펴보면 MGC가 22%, MGK가 23%, MGV는 21%. 여기는 메가캡 보니까 큰 차이가 없는 건데요. 최근 3개월 성과를 살펴보면 MGV가 단연 높습니다. 8.2%로 되게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MGC 5.8%, MGK는 오히려 3.8%로 상당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치주의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S&P 500 전체를 보는 것도 좋은데 메가캡 중심에서 가치주 중심으로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수익률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주 아니요. 네. 올해 이렇게 흐름이 쭉 이어질까요? 올해 이 정도 흐름이 쭉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일단 상반기에는 좀 이런 상황을 보이지 않을까 네. 6월 생각하고 30일까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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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 00시 00분까지 그렇습니다. 예, 그까지 알겠습니다. 거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MGK를 비롯해서 뭐 다양한 ETF를 알고는 계시는데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 또 어떠한 수익률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지 지금 시장 상황을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여봐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청정 제주의 유기농 양배추로 만든 이즈비 맛즙이라고 하옵니다. 속이 아주 편안해지는구나. 이즈비. 아주 맛도 있구나. 제주의 유채꿀과 유기농 브로콜리, 유기농 당근, 유기사과도 함께 넣어 만들었다 하옵니다. 이즈비 양배추즙. 이즈비, 바로 내가 찾던 즙이로다. 정성껏 기른 양배추로 만든 이즈비 맛즙. 어서 네이버에서 이즈비 맛즙을 검색하도록 하거라. 미주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투자 공간 2차 세미나. 한 번의 강의가 평생의 자산으로.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인사이트를 미주미와 함께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에서 신청하세요. 2022년 1월 15일 오전 10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6시 30분부터 여러분과 라이브로 함께하고 네. 있고요. 편집본은 잠시 후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캐나다로 연결해 보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너무 뵙고 네. 싶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네. 그 사이에 뭔가 더 얼굴이 편안해 보이시는 건 그냥 제 생각일 뿐이겠죠? 네, 그런 것 같고요. 예. 날씨가 모처럼 여기에 계속 눈과 비가 많이 오더니 오늘 모처럼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한국 시간이요. 오늘 날씨가 좀 쾌청합니다. 정말 그렇군요. 뒤에 보니까 빛이 엄청 많이 엄청납니다. 들고 있는 걸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캐나다는 좀 날씨도 좋고 그렇게 괜찮은데 미국 시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좀 흐렸죠. 네, 좀 아쉽습니다. 새해 첫날 최근에 13년 중에 9번, 10번이 첫 주가 좀 올라갔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지난주에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첫날만 주가가 올라가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4일 연속 흘러내렸고요. 다우지수는 한 3일 연속 흘러내렸습니다.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일단 뭐 본론을 하기 전에 고용보고서 간단하게 우리가 짚고 한번 넘어가겠는데요. 다들 이미 보셨겠지만 42만 4천 명 정도가 예측이 됐었는데 20만 명도 안 나왔어요. 물론 실업률 자체는 3.9%로 예상했던 4.1%가 낮았지만 솔직히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5%면 완전 고용이기 때문에 일단 일하고 싶은 사람 다 일하는 그런 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2달 연속이거든요. 아시다시피 ADP 민간 일자리가 12월에도 좋았는데 고용보고서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나라에서 발표되는 게 안 좋게 나왔고요. 이번에도 워낙 아시다시피 ADP 민간 일자리가 좋게 나왔잖아요. 수요일 날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고서가 금요일 안 좋게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주장이 있고 해석이 있지만 상당 부분의 일부 주장에서는 소위 플랫폼 일자리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배달하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의 자영업적으로 하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어떤 고용된 상태가 아니라 자영업으로 우리나라랑 분류되는 쪽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주장에 따라가면 실제로 12월과 11월에 전체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140만 명이 늘어났다는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소수의 주장이고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여하튼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치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흔히 해서 레저 및 접객 업소죠. 우리 먹고 마시고 호텔, 모텔, 테마파크, 카지노 등에서 5만 3천 명의 일자리가 늘어났지만 연간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도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까지 모든 가장 큰 일자리 이쪽에서 좀 복구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복구 안 됐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에 현재 와서 아마 이남우 교수 그런 얘기를 하셨겠지만 실제로 많은 곳에 아주 정말 극히 일부 정말 핫한 그런 장소 빼놓고는 대부분이 많이 직장 카페나 어떤 레스토랑에서 직접 들어가서 먹는 사람보다는 픽업하거나 테이크아웃하거나 주문해서 먹고 집에 갖고 와서 먹는 분 아니면 사무실 가서 먹는 분이 많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이렇게 일자리가 엄청 그런 쪽에서 늘어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저도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이게 과거에는 신규 일자리가 못 나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지연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서 장이 올랐는데 이번에 이렇게 부진하지만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 지연되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그냥 예정대로 하겠죠? 저도 부사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과거 같은 그런 고용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뭐로 알 수 있냐면 이런 것을 다 아는 연준에서 거침없이 지금 조금씩 더 호기심 조금 더 좀 매파적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아는 분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잣대, 과거의 어떤 노동 환경, 과거의 어떤 근무 환경, 과거에 같은 어떤 소위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에서 많이 좀 바뀌어 나가는 것을 많은 분들이 피부로 실감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기 현재 와서 제가 아는 분들, 교포분들 만나고 이렇게 몇 분 만나보면 세상이 다 정상적으로 다 돌아간다는데 깜짝 놀라고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다 있겠지만 지금 과거같이 사무실 다 모여서 일하거나 식당에 가서 파티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겠고요. 그래서 연말에 어떻게 모임을 가졌냐 만나보면 우리나라도 뉴스에서 가끔 봤지만 예를 들어 동창회를 하더라도 줌을 통해서 동창하고 각자 집에서 재밌게 놀고 심지어는 거기서 노래도 같이 부르고 이런 여러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뀌는 그런 저희가 가운데 와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작년부터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12월 산타랠리가 있으면 산타랠리에서 몇 % 오르면 보통 평균적으로 1월 휴가에 몇 % 오른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통계. 지금 보면 최근에 1월 휴가는 없었던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통계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이 1월 휴가가 없었던 해의 흐름은 어땠습니까? 1월 휴가가 아직 없었다고 할 수는 없죠. 정확히 얘기하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산텔레는 분명히 있었지만 네.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많이 안 올라서 조금 아쉬운 거잖아요. 그쵸. 특히 화, 수, 목, 금, 그러니까 그 우리 날짜를 보면 그래서 아쉬움이 네. 남는데 다만 첫 5일 주가가 하락한 거는 약간 충격적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통계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첫 5일 동안 주가가 상승했을 경우 상당히 많았던 경우였는데 연간 주가 상승 확률은 거의 10번 중 8번이 올랐고요. 상승률이 평균 13.7%입니다. 참고로 연간 평균 상승률이 10%로 생각했을 때 훨씬 더 아웃펌을 했다는 건데 첫 5일 주가 하락했을 경우에는 연간 상승 확률이 물론 통계지만요. 상승 확률이 56%훅 떨어지고 상승률도 높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약간 아쉬움이 남고 통계는 사실입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저희가 지금 조심스럽다 얘기했지만 오늘 이걸 통계는 통계니까 보여드리면 너무 또 충격받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럴 효과라는 건 아직 앞으로 3주라는 시간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만 2022년에요. 주시장은 어찌됐건 하락해서 출발한 건 팩트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런 하락 출발의 한 배경을 누구나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제가 깔끔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1, 2, 3월에 올라가다가 잠깐 오히려 흘러내렸고요. 근데 지금은 하여튼 빠른 속도 올라가고 있죠. 첫 일주일 동안 올라간 거를 보면 거의 지금 30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라갑니다. 속도 자체가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사실이 되겠고 두 번째는 성장률이죠. 경제 성장률이 됐건 이익 증가율이 됐건 어떤 기저 효과가 있겠지만 분명히 재작년 대비 작년보다는 올해는 작년 대비 조금 줄어드는 건 분명하죠.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변동성 확대에 당연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겠지만 지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연달아서 1.80%를 계속 도달하려고 했는데 결국 넘지 못했지만 오늘 밤이라도 넘을 찬스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1.799 뭐 이렇게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경제 성장률 하나 말씀드리면 경제 성장률 여러 가지 많지만 오늘은 이제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에서 공식 발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찌 됐건 성장률은 2020년은 마이너스 성장이었고요. 2021년은 5.6%, 올해는 3.5%. 이익 증가율도 작년에 한 45% 정도 나옵니다. S&P 500. 올해는 지금 9.5, 뭐 10.5 이 정도 얘기니까 분명 눈높이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만 보더라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목표 수준이나 이런 것 조금 낮추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찌됐건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라고 이 부분은 꼭 제가 봤을 때 변수가 아니라 상당히 상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같은 시기에서 어떠한 전략으로 올해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부분도 또 한 가지 교과서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서 그런 변동성이 커지는 요인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주식이란 건 항상 변동성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작년보다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이자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변동성 시기에는 어떤 대응 전략, 어떤 것들이 과거에 좀 강했냐라는 걸 보실 때 보면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변동성이 커지고 주가 좀 내리면 뭔가 대신해서 뭔가 하락을 대비해서 뭔가 좀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죠. 하나는 배당을 좀 잘 주거나 배당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많이 컷했거나 아예 안 줬거든요. 줄이거나 안 준 것들이 작년에 많이 회복했다고 그러지만 전체적으로는 3분의 2만 회복하고 3분의 1을 아직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꾸준히 작년보다 늘려주는 기업들, 과거부터 늘려주는 기업이 하나의 플러스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자사주 매입을 좀 잘해주는 기업들이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꾸준히 하시면 결과적으로 과거에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던 시기, 특히 금리가 올라가거나 성장률이 둔화되는 시기에 변동성이 했다는 바로 이런 전략이 가장 성공했던 전략, 전술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또 역시 교과서적인 흐름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 표를 하나 준비해봤는데 사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골드만삭스에서 준비한 표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캡처를 떠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당 유망 종목인데요. 이거는 작년까지 다 잊어버리시고요. 금년과 내년까지 2년 동안이죠. 금년과 내년 동안에 평균 배당이 성장률이 연 11%인 기업들입니다. 물론 S&P 500 기업에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퀄컴도 있고 ADP도 있고 발레로 에너지, 펩시콜라, 모간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랄프 로렌도 있고 테이퍼스도 있고 포드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 10개 정도가 이제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 배당을 좀 늘려주는 기업들이 연 11%. 이거는 여기에는 15%도 있고 뭐 8%도 있지만 평균
연 11% 되는 것이 첫 번째 표가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자사주 매입인데요. 이 자사주 매입은 특히 이제 국내 주식만 하셨던 분들은 이게 뭔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그림 보면 평균 배당 수익률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주가 대비 예상되는 배당금을 나눈 것이 배당 수익률인데 아마 이 의미는 여러분들 보신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한국 주식만 하신 분. 평균 자사주 매입 비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사주 매입 비율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7%라는 거는 현재 그 상장된 주식이죠. 유통 주식이 100이라 그랬을 때 1년 동안에 7%가 살면서 배당 주식 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게 미국에서는 자사주 매입 비율을 하거든요. 바이백 레이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죠. 우리나라는 자사로 한다고 소각한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은 자사주 하면 우리 식으로 하면 소각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비율이 여기 나온 기업이 평균 7%라는 겁니다. 애플은 이제 분명 7%가 안 되죠. 3, 4%인데요. 이 중에서 제가 알기로 HP 같은 경우가 상당히 높게 나왔을 겁니다. 최근에요. 그래서 이 평균이 7%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미국이 제가 S&P 500이 한 2년 전에 통계 봤을 때 한 1% 조금 넘는 수준 정도로 자사주가 그만큼 S&P 500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7%가 엄청난 건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영역이 당연히 들어가고요. 제임스 스모커 들어가고 HP 들어가고 트위터는 약간 까리하지만 트위터에 또 들어갔다고 골드만삭스에서 표현했고요. 퍼블릭 스토리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제가 앞서 한 두 가지 표를 갖고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처음에 펩시입니다. 펩시요. 그래서 펩시가 이렇게 올라가고 코카콜라가 사상체육관 나오는데 특히 펩시를 골드만삭스에선 배당 성장이 연 2년 동안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지금 뽑은 주식에 펩시가 들어가겠고요. 두 번째는 모건스탠입니다. 모건스탠은 대표적 은행주 중에 하나인데 여튼 모건스탠을 골드만삭스에서는 얘기했습니다. 이건 이제 두 가지는 배당과 관련해서 첫 번째 표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가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자사주죠. 아시다시피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까지 해서 한 7년 연속으로 연평균 3%씩 배당 자사주 매입 비율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업인데 여튼 이런 관점에서도 애플이 여기에 포함되겠고요. 제임스 머커스는 이제 잼 같은 거 이제 빵 좋아하시는 분 아시나요?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임스 머커스가 이렇게 요즘 최고가를 가는 이유는 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몰랐지만 자사주 매입의 효과가 높은 그런 기업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골드만삭스 이 얘기가 꼭 이런 시기에 어떤 변동성이 커졌을 때 전략 전술로 또 이런 것들도 아마 배당까지 많이 보셨지만 자사주 매입 비율까지 생각하신 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식 시청자분 중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따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또 이런 종목들을 한꺼번에도 묶어서 배당주와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들을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여러 번 소개드렸고 특히 이제 네. 부사장님이 저희 미주에서는 작년 3월부터 말씀하셨던 거죠. 사실 저도 그때까지 몰랐고요. 저는 이제 작년 가을부터 저희 3프로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아주 쉽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의 블랙락에서 나온 거 되겠고요. iShares죠. iShares라는 거 블랙락의 모든 것을 앞에 붙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미국 US 디비던드 앤드 바이백입니다. 그러니까 배당도 하거나 엔드가 사실 보면 엔드 조건이 아니라 정확한 영어로 보면 디비던드 또는 바이백입니다. 왜냐하면 디비던드 하면 예를 들어서 벅시에스웨 같은 게 안 들어가잖아요. 구글 같은 게 안 들어가고 마이크로 그런 게 안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디비던드를 많이 주거나 아니면 후근의 의미인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바이백을 하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이게 주가가 아주 착하죠. 43달러밖에 안 하거든요. 40달러 언저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성장주 위주로 많이 갖고 계신 분들, 특히 배당도 별로 없거나 자사주 없고 어찌됐건 꿈과 희망만 갖고 있지만 적자 기업들을 위주로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이런 걸 한번 딱 사시면 이게 또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착하잖아요. 40달러 중반 레벨이기 때문에 괜찮죠. 사실 앞선 코너에서 안석훈 부장께서 SPY 얘기하셨는데 비싸서 못 산다고 그랬는데 더 쉬운 거는 SPLG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50달러밖에 안 하거든요. 똑같은 거거든요. 스파이랑 그런 식의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배당이나 자사주 한 300여 기업으로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보시면 보시면 되겠고 종목은 프로 하나 준비받는 종목 딱 이런 겁니다. 애플이 들어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고요, JP 모건 들어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금 요즘 상당히 핫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올란, 그러니까 빅10 중에서
탑10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달리 벅시 SL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요. AT&T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선호도를 안 갖고 있으나 어찌됐건 이제 바닥에서 최근에 좀 회복하고 있는데요. AT&T 들어가고요. P&G 같은 거는 막상 이거 주식 하나 사기가 쉽지 않아요. 솔직히. 보통 주린이 분들한테 P&G가 돈 벌겠냐 그러면 이런 표정을 지으시거든요. 그럴 때 P&G도 여기 들어가고요. 구글도 들어가고요. 구글은 이제 알파벳의 구글은 이제 그 알파벳에 이제 속해 있는 회사죠. 모 회사가 알파벳인데 구글도 들어가고요. 메타도 들어가고 여기 포함해서 200~300개가 들어갔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의 변동성에 가장 쉽게 어떤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술주만 갖고 계시면 속상한 분이 계실 텐데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좀 갖고 계시면서 포트폴리오를 뭐라 할까 조금 더 풍성하게 갖고 간다. 풍성하게 좀 안전하게 좀 다양성을 추구한 데는 제가 봤을 때 이런 ETF를 좀 사두시는 것이 훨씬 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따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잠깐 언급해주신 기술주 투자를 집중해서 하시는 분들은 사실 네. 속상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내일 이 시간에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교수님? 맞습니다. 제가 내일 한번 준비해봐서 기술주가 현실적으로 네.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어떻게 고민을 풀어드릴 수 있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내일 이 시간 우리 이 교수님과 함께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 계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저희 라이브 방송을 함께해 주셨는데요. 이 기세 몰아서 잠시 후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